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의 주인입니다. 그동안 행복하고 미소 가득한 생활 하셨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위클리 업데이트라는 정기 코너를 만들어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웃음과 행복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소식과 유익한 정보 중 너무 기술적이 아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소식을 모아서 매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나 제품 리뷰 등의 다른 주제의 영상은 중간중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전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 고교야구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죠. 선동열과 최동원이 최고의 인기였던 고교야구. 불티나는 대결을 보면서 소리치며 흥분하며 즐기던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미국은 프로팀 경기가 아닌 대학팀의 경기가 프로 경기 못지않게 인기 있는 종목이 March Madness라고 불리우는 대학 농구 경기와 NCAA 미식축구 대학팀 경기입니다. 지금은 미식축구 시즌인데 미식축구 명문교인 오하이오 스테이트 버크아이즈 팀의 와이드 리시버인 마빈 해리스 주니어가 시합에 나오면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루이비통 클릿을 신고 나와서 큰 화제입니다. NCAA 룰에 따르면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어떠한 통신기기도 몸에 지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마빈 해리스 주니어의 애플워치가 와이파이 버전인지 셀룰라 버전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요즘 명품 운동화 열풍인데 이 친구가 루이비통 축구화를 신고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과 질책 두 가지를 모두 받고 있는데 결국 경기 중반 애플워치와 축구화를 벗어버렸다 합니다. 아마 애플워치를 엄청 사랑하고 명품 운동화의 광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는 소식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올 11월부터 애플은 아이폰 14과 애플워치 울트라 사용자가 긴급 구조 사용 시 전화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위성을 이용해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24개의 저위도 위성과 저속 인터넷 기능을 가진 글로벌스타라는 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긴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2년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T-모빌과 스페이스X가 파트너가 되어 우리에게 알린 소식인데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하반기에 일반 전화기로 위성통신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로밍이 되어 전화가 사용 가능하며 그것보다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화 서비스가 없는 곳에서도 앞으로는 전화가 가능해진다고 발표를 했죠. 이것은 우리 생활에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엄청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게 했던 건 T-모빌의 위성전화 연결 서비스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플랜에서 추가 요금이 일절 없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이죠. T-모빌 사용자는 현재도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할 때 별도의 로밍 신청이 없이도 무료로 데이터가 로밍이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전화까지 세계 각국과 오지에서 된다고 하니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한국의 통신사 KT, LG U+, SK텔레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T-모빌에게 피기백, 즉 업혀가기 비즈니스 모델로 할 건지 궁금해집니다.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1년 후 우리에게 엄청 큰 변화의 물결이 올 것 같아 흥분됩니다. 애플의 서비스는 어찌 보면 T-모빌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 예전 이동전화와 삐삐 같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애플 서비스는 올 11월부터 시작되므로 T-모빌 서비스가 시작될 내년까지 1년간 우리에게 빈 공간을 채워줘 산악 오지에서 응급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와 루머에 따르면 애플도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어떠한
놀랍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될까요? 전화기 메이커인 애플과 통신 서비스 회사인 T모빌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진화시킬지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장 도입이 되질 않을 것이라 내겐 필요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시고 오지 탐사 등을 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당장 필요한 서비스인지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폰의 OS인 iOS 16.1 베타 3와 macOS 13 Ventura 베타 9이 나왔습니다. 정식 버전은 아마 10월 벤츄라가 나오면서 같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iOS 16.1에서 애플은 아이폰 14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제 전화기가 14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 애플 주장에 따르면 락스크린에도 운동경기 스코어, 음식 배달 사항 등 실시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애플의 지갑을 사용자가 원하면 지울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애플페이를 엄청 사용하므로 지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유럽 국가의 반독점 소송 때문에 애플 지갑, 애플 월렛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쉐어드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6명의 식구들이 앨범을 공유하여 서로 콜래보레이션 하며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아이폰 XR, 11, 12 미니, 13 미니의 배터리에 잔량 퍼센트가 표시되도록 바뀌었답니다. 맥 컴퓨터의 차기 OS인 벤츄라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맥 컴퓨터의 상호 연동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 같은데요. 10월 중순 전에 아마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베타 9이 개발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나올 벤츄라의 새로운 기능과 바뀐 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담아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젠 전화기나 스마트워치가 무선 충전이 일상화되어 있죠. 오래전부터 장거리 무선 충전은 많은 기업들의 요구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애플도 이너고스라는 회사와 장거리 무선 충전으로 파트너십을 맺어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너고스에서 왓업이라는 아이패드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보여주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6m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 가능성이 없어 무산되어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폰 8에 적용한다는 뉴스와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없었던 일로 되었죠.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무선 주파수 RF를 이용한 충전 기술에 매달려 있었는데 2018년인가 데이터에 보면 1인치 거리에서 0.5W를 무선 충전할 때 2인치 거리에서 0.125W, 4인치에서는 0.03W의 효율이 된다. 결국 실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ML2 스마트락이라는 제품인데 무선 충전 방식으로 도어락을 충전해서 다시는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없게 된다는데 기존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충전 방식이 아닌 적외선 충전 방식으로 10m의 거리까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초기의 제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호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에서 먼저 채택이 될 것 같고 일반 집이나 아파트용 저가 제품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어락 배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거나 이 제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무선 충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은 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과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기 코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웃음과 행복의 시작이 오늘부터 되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